시간에도 무게가 있는 걸까요? 몇 장 남지 않은 달력을 보며 오늘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마음 다잡고 올해 남은 시간들 좀 더 의미 있게 묵직하게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이요. 여기는 다정한 책방입니다. 9월 중순 너머까지 끈질겼던 여름더위 드디어 물러났습니다. 비가 오고 나더니 한결 차분해진 공기, 진짜 가을이 시작되었다라는 느낌이 절로 드는 어제와 오늘인데요. 책을 가까이 하기에 더없이 좋은 계절, 참 고마운 계절, 가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입니다. 알투스에서 나온 오늘 읽는 변호사, 지은이 니시나카 스토무. 그는 일본에서 50년 가까이 변호사로 활동을 하며 총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만나고 그들의 삶을 분석한 결과 다툼 없는 삶의 중요성을 통감했다 합니다. 아무리 출중해도 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말하는, 오늘 좋게 하는 방법을 실제 의뢰인의 삶을 통해 찾아낸 니시나카 변호사의 기록. 우리 다정한 책방으로 들어가서 함께 들어보아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과는 운이 결정한다. 삼국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느냐는 하늘에 달려있다. 중국 삼국시대에 활약했던 제갈공명의 말입니다. 그는 적장을 물리치는 책략을 세워서 성공을 눈앞에 두었지만 폭우가 내리기 시작해 실패하고 맙니다. 그때 제갈공명이 한탄하며 외친 말입니다. 이는 계획은 사람이 세울 수 있으나 성공은 하늘의 뜻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얼마 전 저는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사회를 만들려면 정치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사리사욕으로 움직이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를 통해 위에서부터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하고 기대한 정치가의 후원 회장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저와 같은 중학교 출신이고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수재인이 내심 기대하고 있었죠. 저는 물질적, 금전적, 노력 면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쓴 보람이 있게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 후 주요 관청의 부대신이 되어 내각의 강요가 되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드디어 정치가로서 일본 사회에 조금은 영향력을 갖게 되었군. 분명 사회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거야 하고 기뻐하려는 찰나 이 정치가는 암으로 급사했습니다. 저의 오랜 계획도 물거품이 되었죠. 이런 경험을 통해 운이 없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고작 한 사람의 인간에 지나지 않는 제가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은 당시 저의 자만심이 그러한 불운을 불러왔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운명은 어느 누구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운을 정해주는 신비로운 존재가 인정해 줄 것 같은 삶을 사는 것 뿐입니다.
수백만 명의 은혜 덕분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 저는 오사카 부립 기타노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재학 당시에 동문 선배이자 배우인 모리시게 히사야 씨가 강연을 했는데 지금도 그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강연 제목은 200만 명에게 감사를 이었습니다. 강연이 시작되자 모리시게 씨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17세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나요?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모리시게 씨가 말했습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 덕분에 지금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기일 때 먹는 분유는 아주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소를 키우는 사람, 우유를 모아서 운반하는 사람, 우유를 분유로 만드는 사람, 분유를 운반하는 사람, 가게에서 판매하는 사람, 그걸 사와서 따뜻한 물에 녹여 먹여주는 사람 등 이렇게 많은 사람들 덕분에 여러분을 키운 분유가 완성되는 겁니다. 커서 먹는 밥도 마찬가지고 매일 입고 있는 옷도 그렇습니다. 생활하는 집도 다니고 있는 학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17년간 살아오면서 도움을 받은 모든 사람을 헤아려 보면 200만 명이나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 덕분에 지금 살아가고 있죠. 17세 고등학생이니까 지금까지 무엇 하나 혼자서 만든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른 사람과 부모님 혹은 조상 덕분이죠. 모리시게 씨는 우리를 깨우쳐주고 마지막엔 이런 말로 강연을 마쳤습니다. 200만 명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예를 표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기타노 고등학교에는 자살하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200만 명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려준 것은 그 때문이었겠죠. 당시 저는 모리시게 씨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막대한 수의 사람들 덕분에 내가 지금껏 살아올 수 있었구나. 이 사실을 잊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실을 잊지 않는 것, 이는 좋은 운을 만드는데 중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행운을 부르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좀처럼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오만함은 사라질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람의 운을 바꾸는 근간입니다. 배려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운이 좋아지는 3단계. 운을 가져오는 것은 사람입니다. 즉, 타인과의 관계가 좋으면 운이 트입니다. 좋은 사람 주변에는 반드시 좋은 사람이 모이며 나쁜 사람 주변에는 꼭 나쁜 사람만 모입니다. 사람을 사귀는 방식의 차이가 이러한 교우관계의 차이를 만들고 나아가서는 운이 좋고 나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귀는데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말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인간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을 쓰고 어떤 의사소통을 해야 운이 좋아질까요? 사실 좋은 인간관계로 행운을 부르는 데는 몇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우선 말에 대한 요령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서 운을 트이게 하는 말에는 다음 3가지가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말, 격려하는 말, 그리고 칭찬하는 말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를 쌓아줍니다. 격려하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밝게 해주지요. 칭찬하는 말은 사람을 적극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을 통한 인간관계는 운을 좋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커뮤니케이션 요령입니다. 저는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변호사로 일하면서 10년 넘게 생명의 전화 상담원으로도 일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상대를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이쪽의 의견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를 온전히 받아들이려는 태도야말로 좋은 커뮤니케이션의 근간이 됩니다. 글로 소통할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글을 주고받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그 때문에 엽서나 편지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빈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엽서나 편지를 쓰는 것은 운을 좋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손글씨로 내 마음을 전하는 것, 특히 힘들고 슬픈 일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보다 더한 배려가 없습니다. 당연히 나의 운도 좋아지겠죠.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곁엔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 인간사가 꼭 선과 악으로 구분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을 생각하는 마음, 선한 행동에는 좋은 일이 따라오리라 그렇게 믿고 삽니다. 여러분들께도 좋은 기운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다정한 책방이었어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